네, 2024년 6월 15일 이정훈입니다. 대한민국은 국가의 위기시에 대비해서 전쟁에 대비해서 충무계획, 그리고 북한의 도발, 그러니까 전면 전쟁은 아니고 무슨 특수부대가 상륙했다든지 간첩이 들어왔다든지에 대비해서 통합방위, 그리고 북한에서 공습이 있다든지 생화학전이 있다든지 이런 걸 대비해서 민방위 체제를 만들어놨습니다. 이건 우리 정부가 만든 거고요. 군에서는 전면전이 일어날 걸 대비해서 북한군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지켜보면서 데프콘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전 방어준비태세인가? 디펜스 컨디션이니까 방어준비태세겠네요. 인민군 움직임이 이러하면은 데프콘 5, 4, 3, 2, 1을 선포합니다. 현재는 데프콘 4죠. 정전 상태에서는 데프콘 4입니다. 데프콘 3가 되면은 전시가 되면서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전투부대는 전부 다 한미연합사령관이 지휘합니다. 데프콘 3가 되게 되면은 우리는 작전계획 5027, 5026, 5025, 5028, 5030, 5029 등을 검토하면서 어느 거를 적용할 건가 고민합니다. 전면전이라면은 핵을 쓰지 않는 전면전이라면 5027을 쓸 거고, 저도 좀 헷갈리는데 북한의 핵시설을 선제 타격해야 된다면 5026을 택하고 뭐 이렇게 작전을 택해서 데프콘 1이 되면은 이미 작전에 들어갑니다. 인민군 특수작전부대나 간첩들이 대한민국으로 침투하면 그거는 데프콘 4 상태가 유지된, 즉 평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한국군이 작전권을 갖기 때문에 합참이 우리 군을 지휘합니다. 그러면서 진돗개를 선포합니다. 진돗개 둘 하나 선포함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진돗개가 선포되면은 지작사, 공작사, 해작사, 해병대사, 수방사, 특작사 등 작전사건 부대들이 동원돼서 인민군 침투한 부대를 경멸하는 작전을 합니다. 이때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통합방위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데프콘 3, 2, 1이 선포되고 작전계획 5027, 5026 등등을 적용하게 되면 충무사태가 선포되면서 우리 정부에서는 충무사태 1종, 2종, 3종을 선포하면서 정부가 전시체제로 전환되죠. 그리고 인민군이 휴전선이든 기타 이런 곳에서 전쟁은 아니지만 뭔가 침투를 했다 그러면은 진돗개를 우리 군은 선포하면서 작전을 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통합방위 사태를 선포하면서 총동원하죠. 총대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북한이 뭔가 도발을 하는 경우에는 그럼 이제 데프콘 4 상태에서 민방위로 대응하는 건데,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지금 북한이 똥풍선을 띄웠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시체제인 데프콘 3, 2, 1, 충무사태 1종, 2종, 3종으로 막지 못하고 있고요. 이것을 통합방위 사태로도 막지 못하고 있고 진돗개로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도 가동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비해서 만든 3종 세트가 무용지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북한의 해커 조직이 라자루스, 그 성서에서 죽었다가 되살아난 나자리노, 나사롱 그죠? 그 나자루스라는 해커 조직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법원에서 여러분들 자료를 다 빼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선관위를 해킹해서 거기 자료를 다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전시체제, 통합방위체제, 민방위체제로는 막지 못하고 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판국에 북한이 또 준동을 하게 되면은 민주당에서는 강경파가 날뛰고 이재명은 대한민국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하면서 더 날뛰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제가 오늘 던지는 주제는 이겁니다. Think the unthinkable. 생각할 수도 없는 생각을 하라. 그것이 안보입니다. 왜? 안보는 항상 기습적으로 하니까. 북한이 라자루스라는 해커 조직을 동원해서 대한민국을 해킹할 때 우리는 꼼짝 못하고 당하고, 북한의 사이버 조직이 우리를 침투해도 꼼짝 못하고 당하고 있습니다. 방어체제가 없어요. 똥풍선에 대해서도 방어체제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북한이 지금 러시아와 상호방위 조약, 우리는 미국하고 상호방위 조약 맺고 있죠. 북한은 현재 러시아와 상호방위 조약을 맺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맺어가지고 똥풍선 공격, 사이버 공격, 해킹 공격을 거듭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리고 지금 북한이 휴전선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도발을 위한 게 거의 확실합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북한하고 소련은요, 과거 소련은 우호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국가 간의 외교 관계를 맺으면은 평화 조약,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맺으면 강화 조약이라고 하죠.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도 옛날에 그 강화도 상호 일본하고 맺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국교를 맺고 했는데 이 우호 조약이 쭉 올라가게 되면 마지막 단계가 두 나라가 한 나라가 되는 합병이고요. 그 전 단계가 군사 동맹일 겁니다. 군사 동맹은 상호방위를 포함하죠. 우리는 미국과 상호방위를 맺고 있는데 과거 소련하고 북한은 우호 조약을 맺었는데 거기에 어느 한쪽이 공격을 당하면 다른 나라가 개입한다라는 자동 군사 개입 조항, 즉 상호방위 조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련이 1991년 12월 달에 해체가 되죠. 그리고 러시아가 등장합니다. 이때가 이제 91년까지는 노태우 정부고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가 들어섭니다. 그때 국방부 장관의 권영애 씨가 국방부 장관이 되고 이어서 그가 안기 부장이 됩니다. 그가 이제 러시아에 가 있던 한국 무관 해군 출신의 윤모 대령입니다. 지시를 합니다. 자, 그때 우리가 노태우 정부 때 소련하고 국교를 맺었어요. 그리고 이제 소련한테 차관을 줬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만약에 남북한이 전쟁을 붙으면은 야 러시아 너는 소련 시절에 북한하고 맺은 자동 군사 개입 조항에 따라 우리하고 북한이 싸우면 너희는 북한을 지원할래? 자동 참전할래? 말이 안 되잖아. 우리랑 국교를 맺었으니까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러시아가 대한민국으로부터의 원조를 받고 차관을 받기 위해서 이 조약을 95년도에 파기합니다. 이 파기는 동아일보에서 대특종을 했었죠. 근데 특종으로 인정이 안 됐었어요. 너무 큰 특종이라서 정부가 부정을 해가지고. 옛날 얘기인데 그거 쓴 기자는 제가 좋아하는 동아일보 국방전문기자인 황모 기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조약이 파기가 됩니다. 그리고 2000년에 다시 러시아는 북한하고 우호 조약을 맺는데 여기에는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이 조약 상태인데 따라서 북한이 침략을 당하면은 러시아군은 북한을 위해서 참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은 미군은 참전하죠. 반대로 중국은 북한이 침공을 당하면은 자동 참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하고 중국은 과거에 맺었던 우호 조약에서 자동 참전 조항이 그대로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러시아하고 북한은 자동 참전 조항이 없는 우호 조약을 갖고 있는데 조만간 푸틴이 북한을 방문해서 새로운 우호 조약을 맺거나 기존의 우호 조약을 변경하는 걸로 해서 자동 참전 조항을 넣지 않겠냐. 즉 북한과 러시아가 상호방위 조약을 맺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지금 러시아 언론들이 지금 푸틴이 조만간 하노이, 베트남을 방문합니다. 지금 베트남은 공산국가죠. 공산당이 이끄는 국가인데 한국하고 많이 가깝고 미국하고 가까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베트남이 공산국가가 아니란 걸 잊고 있는데 베트남은 중국과 똑같이 개혁 개방을 했을 뿐이지 공산국가입니다. 미국이 베트남을 자기네 편으로 들어서 중국하고 러시아를 붙여왔었죠. 그런데 이러한 동남아 국가들은 항상 양다리 걸치기죠. 지금 러시아는 자기네가 불리하니까 베트남에 엄청난 지원을 약속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푸틴이 방문을 합니다. 이거는 거의 확정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또 뒤에서부터 흔들겠죠. 그 하노이 방문을 전후해서 아마 그 직전으로 예상되는데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과 24년 만에 평양을 방문합니다. 2000년에 푸틴이 평양에 와서 김정일을 만난 적이 있는데 24년 만에 그의 아들을 만납니다. 작년에는 김정은이가 시베리아 보스토치니로 나와가지고 푸틴을 만났었는데 이번에는 푸틴이 북한을 방문해주는 형식으로 만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동 참전 조항이 들어가는 식으로 우호조약을 개정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 사이에 지난번에 이제 관광을 재개한다는 보도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열차를 다시 연결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그동안 열차가 끊어져 있었죠.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북한 나진항에서 북한산 무기를 싣고 블라디보스토크 옆에 있는 군사 항구로 들어가고 있는 화물선을 격침시켜야 된다라는 주장, 역천함 사태를 일으켜야 된다는 주장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계속 허용하다 보니까 이제 북한하고 러시아가 배포가 커져가지고 철도도 있고 관광도 있고, 그 다음에 푸틴이 방문해서 상호 방위 조약까지 맺을 수 있는 단계로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예상되니까 지금 김여정이는 지난번에 정찰 위성을 띄운다는 거 해놓고 자폭을 시켰죠. 정찰 위성 띄운 건지 아는 건지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똥풍선을 우리나라에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풍선은 여기 타이머도 있고 약간의 엔진 같은 것도 있어서 내가 떨어뜨리고자 하는 곳에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것도 찔끔찔끔 떨어뜨려 하나 풍선 갖고 수십 군데다 떨어뜨리면서 갈 수 있는데, 이북은 그게 아니죠. 그러나 그들도 장비를 붙여서 아마 지들은 지금 똥풍선을 용산 대통령실에 떨어뜨리고 싶을 거예요. 지난번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600m 밖에 안 되는 전쟁기념관 부근에 떨어뜨렸죠. 거의, 그러니까 굉장히 노력하는 중이에요. 망신을 줄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네 기세성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더 더한 도발을 하겠죠.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하게 되면, 니들이 이걸 했어? 그래서 세균을 넣는다든지 점점,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에 똥풍성 방어를 못했으니까. 이런 상태에서 북한이 지난 6월 9일 날, 인민군들이 총과 도끼, 망치, 이런 장비를 들고 군사분계선을 넘어왔습니다. 군사분계선은 남북으로 탁 나눠지고, 그 남북으로 2km를 비무장지대로 해서 거기는 양쪽에 GOP만 설치하고 수색대만 들어가게 하죠. 인민군들은 민경대, 우리는 민정경찰이라고 하는 수색대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 수색대, 양쪽 수색대가 있는 사이에도 군사분계선은 있어서 서로 넘어오지 않게 돼 있는데 넘어왔어요. 넘어와서 우리가 경고사격하니까 빠져나갔는데, 이거를 놓고 북한이 지금 이제 비가 많이 오고 하니까 요즘 산에 제가 가보니까, 산이 숲이 함성을 지르고 있어요. 막 나무들이 이 성장 에너지를 받아갖고 하늘을 향해서 함성을 지르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지금 초목이 너무 울창하니까 인민군들은 우리가 새로 설치한 대북 확성기가 안 보여서 시야를 확보하려고 나무 자르려고 들어왔다라는 식으로 우리는 편하게 해석하는데, 저는 해석이 좀 다릅니다. 우리 김대영 씨라고 군사 매니아, 카이에스에 있다가 퇴직한 군사 매니아인데, 그 친구가 상당히 날카로운 시각을 갖고 있죠. 2015년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그때도 7월달, 지금처럼 더울 때죠. 북한군 10명이 군사분계선 MDL을 넘어왔습니다. 그때 우리 군이 경고사격하고 그들은 그냥 넘어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당한 게 뭐냐. 우리 통문으로 들어가던 우리 요원들이 목함지뢰에 걸려서 몇 사람이 발목이 잘리고 하는,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아직도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피해 입은 그 두 전우들이. 네. 그러니까 북한이 낮에 탁 MDL을 넘어옵니다. 그리고 깜깜한 밤중이 되면 아무도 모르죠. 그때 북한의 HID 요원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통문 같은데 줄 같은 거 연결해서 목함줄에 연결하는데, 우리가 무심코 나가다 터지면서 쓰러지는 거죠. 김대영 씨는 지금 인민군이 지난 6월 9일 날 대낮에 곡괭이 메고 총 들고 MDL 넘어온 거는 뭔가 이상하다, 뭔가 도발을 하려는 거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고, 그 우리 군 자료를 종합하게 되면 올 3월부터 4월, 5월, 6월 내내 북한이 자기네 지역에다가 지뢰 살포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남북한을 잇는 도로를 김대중 정권 때, 노무현 정권 때 만들었죠. 아무 쓸데없이 국가돈을 써가지고 북한 퍼주기 한 것 중에 하나죠. 그걸 우리는 그걸 유사시에 특히 노무현 정권 때 많이 그랬지. 그게 우리 북진 루트가 될 수도 있다 그랬는데, 인민군이 거기다 지뢰를 다 깔고 다른 데도 깔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금 북한이 도발을 하게 되면 우리는 대북 확성기 방송 심리전을 할 거고, 그러면 인민군 병사들 중에 일부가 탈북을 해서 우리한테 올 수 있는데, 그들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우리가 아무리 심리전 방송을 해도 흔들리지 않도록 해놓고 뭔가 도발을 할 것이다. 뭘 할까? 일단은 지금은 똥풍선 도발이고, 또 하나가 지금
대한민국 기관을 향한 우리 선관위하고 법원을 완전히 해킹했잖아요. 옛날에는 농업에도 들어와서 휘저어놨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통합방이니 민방이니 충무사태니 아무것도 막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갖고 놀 겁니다. 이렇게 놀면 놀수록 이재명 같은 자들은 오늘이 6월 15일이니까 연평해전의 얘기는 중시하지 않고 김대중 씨가 했던 6.15 공동선언 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친북 발언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우리를 갈라치게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백업하기 위해서 푸틴이 러시아에 오면은 상호방위 조약, 자동 참전 조약 조항이 있는 식으로 우호 조약을 개정할 걸로 보입니다. 네. 이게 지금 제가 예측하는 6월, 7월 중에 한반도 안보 상황입니다. Think the unthinkable.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상상해서 대비해야 됩니다. 지금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상당히 애를 써가면서 군을 다독이고 몰아치고 있는데 군부에서는 지금 불만이 많아요. 너무 쪼아댄다고. 우리 군이 지금 너무 느슨해져 있어. 지난 일요일날 출근하라 그랬다고 입이 대빨 나와 있는데 장병들 웃기는 지금 국가정보원도 많이 풀어져 있습니다. 제 느낌이 그래요. 쭉 만나는 사람들 보면은 요즘 아주 배부른 직장인들 같은데 국방부 장관 빼고는 다 늘어져 있습니다. 안보실도 늘어져 있는 걸로 보입니다. 북한이 러시아가 상호방위 조약 같은 거 맺고 난 다음에 또 신문은 크게 쓰고 위기 하고 나서 또 지나가고 아무 일도 없다는 식으로 들어가다가 우리는 점점점 큰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